탈북민이 내려오면은 1차적으로는 뭐를 선별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북한 사람인지부터 먼저 선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교포 같은 사람들이요, 탈북자라고 속이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려올까요? 스파이 세계에서 간첩을 포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북한이든지 아니면 다른 스파이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 약점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최성준입니다. 북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대남 공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당연히 있는데, 북한은 원래 이제 당구의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공산당 국가는. 그래서 원래는 북한 노동당 산하에, 지금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뭐 대연락부라든지 작전부라든지 뭐 35호실 이런 걸 두고 이제 각종 뭐 대남 사업이라든지 간첩을 납판시키다든지 고정 간첩을 포섭해서 활용하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군에는 뭐 무장 간첩을 내려보내는 정찰국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또 따로 또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대남 정보 공작 조직은 명칭도 조금 서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요. 위장이 많이 돼 있고 정체가 좀 드러나면은 이름을 막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대남 공작 기관들이 이제 주로 모여 있는 데가 평양시 모란구역 전성동에 있는 노동당 사무청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노동당 사무청사 하면은 대남 공작 기관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요. 또 창관거리 노동당 본청사에도 일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북한 대남 공작 기관들이 김일성이 이제 죽죠.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집권을 하는데, 김정일은 집권 기반이 김일성보다는 좀 약합니다.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김일성보다는 김정은은 이런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내세운 게 선군 정치라를 내세워 가지고 총칼을 가진 군을 가지고 통치 기반을 이제 확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을 오히려 당보다 우위에 두고 오히려 이제 국방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체제 하에서 정보기관들도 조금 새로운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국방위원장 산하, 국방위원회 산하에 정찰총국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두고 사실은 이제 군정찰총국을 확대시킨 거라고 봐도 되죠. 군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그 밑에다가 뭐 이제 여러 기관들을 흩어져 있었죠. 원래 당하고 군에 있던 흩어진 대남 공작 기관들을 한꺼번에 통폐합해는 개편을 했습니다. 이 정찰총국이 이제 그 유명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탈북민으로 위장한 황장엽 암살조 뭐 파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유명했던 기관이죠. 지금도 여전히 정찰총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같은 이런 사이버 테러도 주로 이 정찰총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각각의 그 옛날 있던 기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그 직속으로 운영되면서 직접 보고하고 별도 지시를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남 공작 기관이 정찰총국 외에도 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죠.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바로 이제 국가보위성, 보위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민군 보위국,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도 필요하면은 뭐 대남 공작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오픈된 나라입니다. 뭐 사실은 공개된 자료, 뭐 지금 뭐 인터넷, 유튜버, 뭐 신문, 뭐 방송 이런 것만 봐도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반면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다만 이제 그래도 진짜 국가 기밀을 빼내거나 뭐 그다음에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대남 공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제 간첩을 침투시킨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워낙 이제 많은데,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이런 정보들도 있죠. 온라인상에. 요건 이제 사이버 전사를 활용해서 해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정보를 또 많이 빼내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국민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뭐 그냥 훔쳐가지고요, 통치자금으로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북한이 이 사이버에서는 굉장한 거기 선진
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 이제 한반도가 분단되고 나서 대남 공작 활동을 뭐 한 번도 쉼 없이 이제 계속 해왔죠. 사실 이제 6.25를 거치고 냉전이라는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제 간첩들이 사실상 수사 당국에 이제 적발되고 검거되었죠. 사실 그런데요, 잡히는 간첩보다는 잡히지 않는 간첩이 수십 배, 어떻게 보면은 수백 배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간첩은 은밀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북한 간첩을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요, 우선 제일 이제 첫째로는 직파 간첩이라는 걸 씁니다. 이 직파 간첩이 뭐냐 하면은 북한에 이제 대남 공작 기구들이 있다고 했죠. 이런 공작 기구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남북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휴전선이든지 해상에. 요걸 어쨌든 간에 넘어서 직접 침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접 침투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가서 나름대로 신분 세탁을 뭐 이제 외국인이든지 이렇게 이제 교포든지 이렇게 한 후에 우회 침투하는 간첩도 사실 직파 간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북한에 의해서 포섭된 제일 조총련 출신 해외 동포 간첩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독 동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첩이라고 해서 고정 간첩이 있습니다. 요건 어떤 경우냐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살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특히 이제 옛날에는 뭐 북한에 뭐 가족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유되고 포섭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포섭되고 나면은 이제 계속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그다음에 숨어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첩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첩은 굉장히 잡기가 어렵죠. 이런 고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도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데 요거를 이제 북한 공작 기관에서는 노리고 다시 이제 포섭을 해서 활용하는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정 간첩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 상황 변화가 많죠. 뭐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 변화가 그동안 이제 많이 생기면서 간첩 침투라든지 활동 수법도 계속 이제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변화는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건 이제 남북이 좀 화해 협력 분위기를 보였던 그런 때잖아요. 그때 이제 김정은이 표면적으로는 좀 이렇게 화해를 이제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또 사실은 김정은의 얘기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야밤에 휴전선 넘어가고 뭐 이 바다로 고무보트 타고 들어오고 이래가 간첩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엔 주로 해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침투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간첩 통신 수단도요. 옛날처럼 무전기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사실은 소용이 없고요. 주로 이제 인터넷으로 했고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사이버 드보크라고 해서 거기다가 비밀 지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같은 거를 비밀 암호를 들어야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령을 주고받고 보고도 하고 돈도 거기서 달러도 여기서 주고받고요. 이렇게 많이 이제 한다고 하고요. 다음에 또 해외 동포를 공작원으로 활용하거나 해외에서 아예 국적을 세탁한 후에 공작원으로 침투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지금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90년대 말 이후부터는 국제교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요. 이제 세계화가 더 진전되면서 해외에 아예 자기들 간첩을 보내서 과거는 이제 육상이나 해상으로 들어오니까 해외에 아예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조 여권을 입수하거나 아예 이제 국적을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취득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로 침투하는 이거는 이제 직파 간첩이죠. 이렇게 우회 침투하는 수법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데서 이렇게 하냐면 나라들 중에 보면 조금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출입국 관리가 조금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남미 등 이런 데서 이제 국적을 취득해 갖고 국내로 침투한 후에 간첩으로 이렇게 이제 압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간첩은 그러면 표시가 나느냐?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저희는 전후 세대인데 간첩 식별종이라는 거 이런 걸 이제 교육 같은 거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 보면 6.25 때 납북됐다가 최근에 나타난 사람, 그다음에 뭐 아침 일찍 양복 입고 산속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뭐 그다음에 100원짜리 담배도 하고 그 당시 100원짜리 담배도 있었거든요. 뭐 나만 실적 모르고 이렇게 뭐 10,000원짜리를 생뚱맞게 내는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말씨를 쓰면서 뭐 낯선 사람, 밤중에 뭐 이불 뒤집어 쓰고 뭐 무전을 하는지 뭐 이상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해라,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간첩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파 간첩을 노릴 때도 이남아 교육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거기에다 남한과 똑같은 이렇게 이제 막 상점도 만들어 놓고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말씨도 표준말을 배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간첩 교육을 받고 내려오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나 해외 동포를 포섭해서 간첩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범한 사람, 그 다음에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간첩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첩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간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잡기도 힘들다고 봐야 되죠. 스파이 세계에서 간첩을 포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북한이든지 아니면 다른 스파이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 약점 같은 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약점을 잡고 그 다음에 나를 협조 안 해주면은 네가 뭐 정말 재미없을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인연을 통해서 한번 연결을 해놓고 뭔가 가벼운 걸 시켜보고 그게 약점이 돼서 할 수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이제 또 돈이죠. 돈. 스파이 세계는 돈.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섭하는 거는 스파이 세계에서 이제 전설처럼 회자되는 뭐 여러 별의별 수법들이 다 있죠. 미인계도 있고요.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미남계도 있습니다. 옛날에 KGB 같은 경우는 미인계, 미남계를 이제 쓰는 걸로 유명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남북이 이제 대치가 심하고 우리도 이제 조금 통제된 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초기에 냉전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6.25 이후에는 남한에 와서 이제 남한을 교란시키고 이렇게 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김정은 때까지도 그런 꿈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장 공비도 내려보냈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무슨 거점을 만들어서 남한을 완전히 혁명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들을 꿨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는 굉장히 간첩이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남한 체제가 너무 건강해져 갖고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신문 방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이제 또 더 많이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간첩은 많이 좀 줄였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대남 어떤 사업 공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간첩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잡히고 있죠. 잡히고 있고 직파 간첩은 최근에 잡힌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조금 친북 사조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해외 같은 데 나가서 포섭이 돼 가지고 공작금도 받고 간첩 활동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이제 조금 근거되고 있죠. 탈북민이 내려오면은 합신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합신소라는 데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인지 정말로 간첩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갖고 내려온 사람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선별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뭐를 선별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북한 사람인지부터 먼저 선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교포 같은 사람들이요. 탈북자라고 속이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려올까요?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줍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교포는 한국말, 조선말을 쓰지만은 뭡니까?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국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여기서 취업하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1차적으로 가려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간첩 임무를 띠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와서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찰총국 소속인데 현역 군인 2사람이 탈북민으로 위장해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임무는 당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를 암살하라 이런 이제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시차를 두고 왔는데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드러났죠. 근데 안 드러나는 것도 아직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드러난다고는 할 수가 없죠.